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뉴페이스라는 단어를 제가 빠뜨렸어요. 뉴페이스, 나이 많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새로운 얼굴, 합격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새로운 얼굴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는데요. 좀 쉽게 공부를 하시라고, 그리고 그냥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의 내용은요, 일단 오늘 강의의 내용은요, 저희들 책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나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책은 시중에 안 나왔고요. 물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나와 있겠죠? 그죠? 책에는요, 법규부터 나올 거예요. 그랬는데 강의는 우리가 적용 계획론부터 강의를 할 겁니다. 처음에 우리 그 법규를 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강의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전반적인 내용들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적용 계획론부터 여러분한테 조금 좀 소프트하고 어찌 보면 적용 공부하시는 쪽에는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용 계획론으로 강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적용 법규 관련되어 있는 법규 쪽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적용 법규에는, 관련 법규에는 교통부 관련부터 해서 그 다음에 환경부, 그 다음에 뭐 기타 우리가 꽤나 있죠, 그죠? 뭐 산림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 개통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돼 있는 것을 묶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듣고 많이 알고 그리고 체험하고 있는 설계입니다. 설계와 그 다음에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 쪽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었어요. 왜냐면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실제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과목이고 같이 공부를 한꺼번에 확 해버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복합사고력이라 해가지고 제가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복합사고라는 개념으로 제가 강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추세로 봐서는 제가 이런 쪽으로 분류를 좀 해두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어서 복합사고라고 개념을 바꿔놨는데요. 복합사고에 관한 내용은요, 뭐냐면 정말에서 이론 요만큼, 그죠? 이론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네 생각은 뭔데? 라는 개념들이에요. 정말에서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우리가 꼭 적용기술사 말고라도 적용기술사 합격하고 난 다음에 꼭 하나 더 따고 싶거든요, 이상하게. 그리고 하나 공부를 하게 되면 기술자 2개, 3개 따는 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 분류를 하게 돼 있는데, 대체로 보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공부하기가 쉬워요. 근데 첫 번째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론을 딱 모아갖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병폐를 좀 없애버리려고 실제로 우리가 기술사 공부는 이론이 전체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론을 또 모르고는 우리가 풀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합사고를 넣은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또 통해서 앞에 공부한 것을 또 한번 재정리해본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복합사고라는 것은 정말 이론 정말 조금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론 조금이고 전체 나머지는 이 이론을 가지고 네 생각은 뭔데? 이것을 가지고 내 생각이죠, 한마디로. 내 생각을 풀어나가는데, 한마디로 조금 더 주는 내 생각을 풀어나가는데 이론을 바탕으로 푼다는 거죠. 정말에서 무엇에 대한 문제점을 써라 이럴 때 그 문제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근데 쉬운데 이것저것 막 갖다 써는 것이 아니고 앞에 어떤 이론의 맥락을 잠깐 깔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를 끌고 와서 내 생각을 밝혀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적용 어떤 기술사 적용이 아니고 모든 전반적인 기술사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또 웃기는 게 요게 하나 있고요. 또 제가 복합사고를 굉장히 간단하게 사실은 책에는 구분되어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사고를 필요로 해요. 정말에서 또 하나 구분되는 게 우리가 인문학적인 부분이에요. 정말에서 레질리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계급의 몇 단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는 상과에 통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학적 원리라든지 이런 이론을 가지고 단어가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막상 우리 적용해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경제학 논리로 풀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실제로 복합사고로 제가 다 넣었어 단어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제가 다 설명은 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것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여러분한테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제가. 그죠? 그래서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왜냐면 시험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빼오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리고 제가 출제위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그러면 제가 출제위원하고 뭐 아주 친하면 어떨까요? 아니죠. 그죠? 출제위원들은 일정 항고를 합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또 묻지도 않지만 답을 해주지도 않겠죠. 그죠? 내가 이런 문제 냈어? 라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어떤 문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능력은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서라는 것이 이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우리가 첫 강의할 것이 요거예요. 앞에 이거는 나중에 차츰차츰 하게 돼 있고요. 적용 계획론에 관한 내용을 오늘 첫 강으로 할 건데요. 자,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적용 계획론에도. 적용 계획론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내용들은 도시에 관한 단계입니다. 도시의 재정비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 경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도시의 재정비와 경관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적용해서? 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계획하는데 도시 재정비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재정비를 하지 않았고 어찌 보면 여러분이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이 머리에 단어가 더 익었는지도 몰라요.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더랬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재개발 이러면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재정비, 어찌 보면 이제 지자체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재정비의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재정비라든지 좀 더 우리가 도시계획적인 입장에서, 우리 적용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랜더스케이프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죠? 거기다가 뉴 랜더스케이프라든지 아니면 뉴 어버니즘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도시 재정비에 관한 개념이에요. 근데 뭐 어버니즘, 뉴 어버니즘 많이 들었는데 아니면 그죠? 리뉴얼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재정비입니까? 라고 하는데 실제로 재정비예요. 그게 도시계획의 재정비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도시의 재정비 계획에서 적용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적용 설계와 시공 유지의 관계는요. 이게 계획론 밑에 있죠. 그죠? 계획론은요. 도시 계획에서 이미 이루어져서 도시 계획적인 입장에서 도시 차원에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계획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적용 설계 같아요? 아니에요. 적용의 어떤 도시 계획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도시 계획에 공원의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이론을 했던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한 단계 높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하사를 가보면 저 밑에 일을 하고 있죠. 그죠? 어찌 보면 이제 실물을 또 알아야 더 윗 단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획론을 먼저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적용 기술사의 가장 기본입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 재정비나 재개발 말고 재정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장 또 기회에 익은 게 설계를 하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이 시공회사에 다닐 수도 있어요. 시공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도시농업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굉장히 귀에 많이 익었어요. 귀에 많이 익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옥상의 텃밭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익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설계일까요? 시공일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설계라고 생각을 하시죠? 시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감리회사에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시공 쪽에서 많이 보게 되고 설계 쪽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이것을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건축에서. 자, 여러분, 도시농업과 옥상 텃밭은요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계획 안에 나옵니다. 도시 계획 안에서 실제로 논의되는 차원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계획 안에 나왔다가 설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도시계획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론을 먼저 또 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법규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법규를 모르고서는 여러분은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법규를 처음에 넣었다가 너무 딱딱할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걸, 우리가 사실은 적용 계획이 좀 소프트한 계획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법을 알지 않고서는 계획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이렇게 법규 쪽으로 밀어붙이면 여러분이 정말 공부하다가 손을 딱 뗄 수가 있어서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소프트한 면을 조금 했다가 나중에는 법규 쪽으로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계 시공이 세 번째 파트로 나오는 겁니다. 법규를 모르고는 계획을 할 수 없고요. 또 계획과 법규를 모르고는 설계와 시공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슬프죠,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모든 계획은요, 정말 법규 안에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면 정말 계획론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조금 더 법규를 먼저 설명을 하지 않는 거 조금 더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면요, 도시재정비와 도시경관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쭉 보다 보면 공부 한번 조금 적용기술사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전통 적용이 없네요, 아니면은 적용사가 없네요 라고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적용사가 없네요. 적용사 안에 한국 전통 적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적용사는 유럽 적용사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전통은 또 따로 뺄 수가 있습니다. 제 책도 그랬고요. 지금 적용기술사 강의하시는 분들도 전통 적용을 따로 빼있죠. 그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통 적용을 제가 어디 넣느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문학적인 철학이라고 제가 넣었어요. 왜요? 왜 넣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전통 적용 이러면 마치 저도 옛날에 맨 처음에 전통 적용이라는, 한국 전통 적용이라는 제 책도 있지만 한국 전통 적용이라는 단어를 써드렸어요. 그랬는데 한국 전통 적용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죠? 마치 유럽의 어떤 프랑스 적용, 이태리 적용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마치 내하고 먼 나라 이야기, 먼 나라는 아니지만 가깝지만 내게 아니야 라는 느낌, 그죠? 자, 그리고 아니면은 뭐 내 끝까지는 좋은데 뭔가 시대에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그죠? 그리고 그 당시는 또 우리가 뭐 과거의 적용 시험은 좀 그랬어요, 또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국 전통 적용을 따로 별도로 떼놨었는데 지금 시험 주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요?
우리의 조경이 철학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조경은요, 우리 한국 전통 조경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재조명한다는 개념이고, 지금 어떻게 하면은 유네스코에 등록할 것인가, 그리고 세계 관광권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우리 것을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경 계획 안에 조경 인문학적인 철학이라고 제가 한국 전통의 어떤 조경의 맥락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이라고 해서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나중에 문화재법하고 같이 나중에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의 오늘의 과목의 우리가 내용들입니다. 자, 요까지가 오늘 이제 우리가 조경 계획론의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맥락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20분 15분 강의로 지금 유튜브를 합니다. 오늘은 보니까 제가 우리 책 내용 그리고 우리 유튜브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으로만 끝냈네요. 그죠? 자, 오늘 내용 뭐였죠? 다음 시간,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들이고 다음 시간에는 조경 계획론의 도시에 관한 재정비, 재개발, 그 다음에 경과하고 도시 농업에 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